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표 영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이렇게 크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책 육아가 좋다는 걸 알고, 이제 엄마표 영어는 책 육아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번에 왔을 때 엄마표 영어가 관심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영어에 한이 없게, 영어 중요하니까, 두렵지 않도록,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영어 잘하면 멋있으니까. 네, 실제로 하면서 영어 필요성 많이 느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엄마표 영어 필요한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 인터넷 정보의 60%가량이 영어라는 그런 걸 책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 그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챗GPT에 질문을 할 때도 질문의 수준에 따라 대답이 다르고요. 영어를 물어보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무지와 불안으로 인해서 지나친 교육비를 낭비하지 말자. 어, 여러분이 그 주변의 부모님들 중에서 보면 잘 몰라서 지나치게 이렇게 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학원이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학원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 다 보내니까, 지금 다 간다니까. 그렇게 갔을 때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교재, 커리큘럼을 짜여지면 주도성과 자율성 발휘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 수준과 양에 맞게 하기가 어렵죠. 주로 학원은 학습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냈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줘야 부모님들이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식으로 이렇게 빡세게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영어를 점점 싫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돈만큼 드린 돈만큼 아이에게 성과를 은근히 요구하면서 애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점을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 에너지, 돈으로 최선의 효과를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아껴서 아이 영어 잘하게 하고, 그 남은 돈으로 또 더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그만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 이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일단 저희가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의 경험이나 특히 방법적인 부분에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방법만 배우고 가시면 하다가 힘들면 그냥 안 하게 돼요. 아니 뭐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안 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표 영어가 뭐가 좋고 왜 하면 좋고 엄마표 영어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거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실히 아시면 힘들어지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좀 더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엄마표 영어 이건 제가 나름대로 정해본 건데 내가 지금 현재 몇 단계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0, 뭔지 모르고 관심이 없다. 1단계, 필요성을 느낀다. 2단계, 엄마표 영어 알아보는 단계. 책이나 강의를 듣고 3단계, 하기로 결심하고 조금씩 노력해서 영어 놀이 영상을 보여준다. 4단계, 더 필요함을 느끼고 정보를 수집하고 따라한다. 5단계, 꾸준히 하면서 약간 성과를 얻는 단계. 아이가 드디어 아는 게 조금씩 생기고 단어를 말하기도 해요. 6단계, 다시 정체기나 슬럼프가 와서 사람에 따라서 포기할 수도 있고 혹은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할 수도 있다. 7단계, 여러 사람과 안정적으로 진행. 8단계, 오래 지속돼서 루틴으로 습관화됐다. 9단계, 그러니까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 다 알 정도로 잘한다. 이제 여기서 다시 또 6단계로 가서 또 7, 8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현재 어느 단계인가? 이제 그 설문하신 걸로는 1단계, 2단계가 많으실 것 같아요. 간혹 이제 뭐 3, 4단계 이렇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단계들이 내가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하고 오늘부터 한 달 한다고 갑자기 9단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에 아기가 막 태어나서 갑자기 애가 눈을 번쩍 뜨더니 갑자기 말을 하면서 어머니 저는 달리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뛸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1, 2단계인데 갑자기 한 달하고 9단계가 나는 가겠다. 우리 애가 갑자기 막 영어를 엄청나게 잘 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은 이제 C를 오늘 신고 내일 당장 당해 뭐 바라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걸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식은 신념이 되고 행동을 변화시킨다. 근거 없는 불안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왜인지 알아야 확신해가지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근거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엄마표 영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는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 안 되고 막 찜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위인전 같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그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하면 좋은 거니까 뭐 좋으니까 조금씩 더 해보지 마. 이렇게 부담 가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표 영어 확실히 뭔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엄마표 영어에 대한 오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엄마표 영어 잘해야 될까요? 엄마가 가르치는 것이다. 성과가 나타난다. 학교 성적 잘 나온다. 문제집을 펴고 단어도 외워야 된다. 자, 첫 번째 정답은 no.
아니에요. 엄마가 영어 잘 못해도 되고 안 가르쳐요. 그리고 성과 바로 안 나오고요. 학교 성적은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문제집 꼭 풀고 단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를 엄마 영어를 잘 못해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건 그리고 이제 문제집 안 풀어도 되는 거는 이제 이게 학습식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습은 그냥 공부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영어 공부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습득은 모국어 습득 방식. 우리 아기가 처음에 한국말 배울 때 그냥 계속 많이 듣다가 언제 말 한마디씩 하기 싫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때 재미있게 많이 듣고 이제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식이 엄마표 영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점 두 번째는 사교육비 적게 들일 수 있어요. 매달 영유비 최소 150, 주 5일학원 초등학교 1학년 뭐 보내면 60, 영어 도서관 25만 원. 이건 거의 최소예요. 이렇게 많이 드는데 사교육비 보내면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또 끝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아낄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많이 절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아동수당 뭐 이런 거, 양육수당 이런 거를 한 달에 10만 원씩만 아이 뭐 책 이런 거 구입하는데 꾸준히 쓴다고 생각해라. 그냥 그러면 크게 부담이 없다. 그 정도만 써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쓰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처 도서관들을 열심히 조사해서 예, 여러분들이 꾸준히 도서관에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순에서 매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힘들면 뭐 가끔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막 한 세네 군데씩 보시는 분들 저도 작년에는 한 네 군데씩 했어요. 세네 군데. 예, 그렇게 꾸준히 많이 빌려오시면 돼요. 엄마가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 공부 스트레스 덜 받고 학원에 있는 시간 5한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학원에 가면 그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고 시키고 숙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 숙제하고 단어 계속 외우고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대에 비해 그런 걸 되게 많이 시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있고 또 5한 시간 다 있으니까 최소 매일 두세 시간씩 절약이 되죠. 그 시간 집에서 편하게 이제 영어 영상 보고 뭐 이렇게 책 보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학위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 학교나 학원보다 많은 인풋량 확보가 가능하다.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많은 인풋을 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제 흘려듣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있고 다양한 아이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OTT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 영어 잘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관심 가지고 어떻게든 좀 재밌게 시켜보려고 막 간식도 주고 잘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잠수내를 오래 하면 그때 추억이 되게 좋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보내는 것과 다르게 초기 몇 년 고생하면 부모가 점점 편해져요. 물론 처음에 뭐 몇 달에서 막 3년까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습관 들고 이렇게까지. 하지만 점점 편해지고 나중에 크거나 점점 이렇게 많이 애가 단계가 올라가고 많이 익숙해지면 웬만하면 혼자서 다 애들 알아서 하고 엄마 뭐 이 책 빌려줘 이 책 사줘 그냥 그것만 해주면 되는 그런 경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인풋량 하고 이건 제가 초등학교 제가 천재교과서로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3, 4학년 영어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40분씩 2시간, 5, 6학년은 3시간이에요. 한 단원에 영어 단어가 많게는 5개에서 뭐 15개 정도까지 있네요. 그리고 그 4시간 동안 이걸 배우는 건데 이미 잠수의 제1 제일 낮은 단계 그 책에 이 책 두 페이지에 이미 7개, 5개가 있어요. 4시간 동안 배울 게 이미 두 페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 4시간 내내 반복해서 외우면 애가 이거를 다 익히고도 남겠죠. 하도 많이 들으면. 예. 그래서 같은 동일한 시간 내에 그리고 이제 애가 그 들으면서 막 기분 좋아서 따라하면 훨씬 더 많이 말할 수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시간들 그런 거 빼면은 얘가 계속 자기 따라하면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서 좀 더 많은 인풋이 있을 수 있다는 거. J1, J2는 초등학교 영어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그러니까 J1, J2까지면 아이들이 읽을 수 있어도 초등학교 영어는 되게 쉽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시작할까? 잠수이 좋다니까 좀 이제 해볼까? 근데 언제부터 하지? 고민될 수 있어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눴어요. 초등 전에, 초등부터.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초등 전에 장점은 이때 키우면 발음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 언어 습득 장치라고 LAD가 있다고 이제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어린아이가 그 모국어를 쉽게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배우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배울 수 있다. 학습이나 습득으로. 근데 시간 여유가 있어서 엄마 마음이 좀 여유로워요. 그래서 애를 좀 덜 잡을 수가 있어요. 뭔가 조급해서 막 좀 이렇게 아이 다그친다거나 이런 게 좀 덜 할 수 있고요. 엄마도 엄마표 영어 지금 되게 공부할 게 많고 처음 모르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적응 시간이 충분하고 아이가 적응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반대로 단점은 어린 시기에 영어 교육 시킨다고 영상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발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완성 전에 영어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그게 언어가 혼란이 오거나 이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등부터 할 때의 장점은 필요성을 엄마와 아이가 인식하면, 특히 아이가 더 컸잖아, 이때보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빨리 많이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아, 저도 영어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엄마 얘기한 그 방법 좋은 것 같으니까 할게요. 이렇게 협조를 한다고 하면 유아기보다 아주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점. 근데 이제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해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영어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고요. 이번에 올해 초등학교 3학년 보니까 알파벳을 거의 다 알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있는 거 되게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다른 아이들 다 많은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은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아이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뒤처져서 조급한 마음을 아이와 엄마가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쉬운 영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유아용이에요. 그래서 나이대 안 맞아서 유치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시작할 때는 이거 아이한테 설명하고 지금은 너에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너가 영어 열심히 해서 수준이 올라가면 너 나이대에 맞는 아주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장단점 생각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한 거죠. 제가 이때 돼서 하면은 애를 잡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대신에 영상을 너무 많이 보여주거나 한국어 발달이 너무 안 됐는데 하는 거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됐을 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 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